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와 전남에서도 캄보디아 실종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광주 전남을 포함해서 전국에서도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이 캄보디아 정부의 부정부패와 이 치안 문제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그 치안 상황은 불량국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패한 하나의 국가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감금되어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분들의 애타는 심정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구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으로 보이고요. 또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취업 제안을 받고 가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범죄 조직이 유인하는 수법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범죄 조직도 그렇고 뭔가 사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 대상자에게 일단은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기초생활에 들어가는 물가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숙박도 제공하고 이런 각종 감언이설들을 통해서 해외 취업이라는 게 통상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주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그것과 덧붙여서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해외 조직에 한국인이 범죄 가담한 역사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예.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먼저 나가 있었던 범죄자들이 지인과 지인을 연결해서 그 신뢰관계를 형성을 한 후에 입국을 유도하는 경우 그것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숫자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덧붙이자면은 이런 좋은 취업 기회라는 것이 지금 입국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 빨리 선택해라 하는 그런 불안 심리도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다단계처럼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범죄가 퍼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인 청년들이 표적이 되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피해는 분명히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예, 예. 동남아 국가들 중심으로. 근데 한국 사회의 피해를 설명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동남아 국가들보다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범죄 한 건이 성공했을 때 기대 소득이 높다는 것도 매력적이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범죄 작업장의 형태들이 굉장히 각 국가들마다 어떠한 특성에 맞게끔 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다양한 범죄 수법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새로운 청년들의 유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타겟팅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 범죄 단지가 형성돼 있어서 네. 그 안에서 감금, 폭행, 심하게는 이제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 범죄 단지가 조직적으로 네. 운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6월인가요? 엠네스티라고 하는 국제 인권 단체에서 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좀 알려진 작업장의 숫자만 해도 54개 정도 된다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 발생되는 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그 숫자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단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단지라는 것은 어떠한 그 구조물 안에서 모든 의식주가 완벽하게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조직 안에 그 범죄단체 안에 유입이 된 이후에는 밖으로 구태여 빠져나올 이유가 없이 계속해서 범죄에 동원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알려진 피해가 이 정도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범죄가 발생한 지 시간도 꽤 지났고 했는데 캄보디아의 현재 어떤 수사나 구조 이런 게 쉽지 않아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캄보디아에서 발생되는 그런 GDP의 상당 부분이 범죄 수익으로 충당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부 당국에서 그러한 좋은 고소득원을 구태여 힘들여서 단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그 캄보디아의 수사로만 기대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인 공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코리안 데스크를 현재 설치하는 등의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현재 어떤 보호나 대응 체계가 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의 그런 납치 피해자 상황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뭔가 신고를 하는 곳이 마땅치 않았다. 뭐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뭐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네.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캄보디아 경찰기관에 한국 경찰이 위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번거로운 그런 그 신고 절차들이 간소화되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경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가 없다면은 코리안 데스크의 기대 성과도 충분히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 대학생들도 관심도 높고 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점을 명심을 해야 이런 피해를 접하지 않고 또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고수익 알바라는 말 자체가 이게 모순적인 표현이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고수익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적인 용어에 현혹되는 것이 사실은 좀 제3자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수익 알바, 이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은 내가 누군가에게 처음 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믿으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사에 점검해보는 그 습관이 생활화되는 것이 이런 사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대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 관련 범죄들이 눈에 띄지만 다른 어떤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청년들이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조치 그리고 당국의 조치도 필요해 보이네요. 네, 지금까지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